오늘은 두보 사위시의 대표작인 석구지방이 관리 석홀이란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석구촌에 투숙하니 아전이 밤에 사람을 잡으러 왔네. 아전의 호통은 어찌 그리도 노여우며 할멈의 울음은 어찌 그리도 괴로운가. 오늘 볼 석홀이에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두보가 48살 되던 해에 낙양을 떠나 화주로 돌아가는 도중 하남성 석구촌에 잠자리를 마련했는데 밤중에 관리가 와서 전쟁터에 끌고 갈 사람들을 마구 잡아갑니다. 이에 놀란 할아버지는 담을 넘어 도망치고 할머니는 관리를 맞이하러 문 앞으로 나갑니다. 이 집의 젊은 아들 3명은 이미 전쟁터에 끌려가 둘은 전사했고 현재 집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린 손주와 며느리가 있을 뿐인데 할아버지마저 전쟁터에 끌고 가려 한 것입니다. 결국 도망간 할아버지 대신 할머니가 전쟁터에 끌려갑니다.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안록사는 755년 11월에 반란을 일으키고 12월 낙양을 점령하였으며 안록사는 756년 1월 1일에 연나라 황제가 되고 6월에는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점령합니다. 757년 1월 안록산이 자신의 아들 안경서에게 살해당하고 반란군 내부의 권력 다툼이 시작된 틈을 타서 당나라는 우이그르족의 기병 지원을 받아 8월과 10월에 장안과 낙양을 잇따라 탈환합니다. 화주의 사공참군으로 있던 두보는 낙양으로 가는 길이 열리자 낙양의 옛집을 찾아가 둘러보게 됩니다. 759년 곽자의 이사업, 이광필 등 9명의 절도사가 관군을 결성해 반란군인 안경서를 치자 안경서가 반란군 부장이었던 사사명에게 도움을 청해 당나라 관군은 업성에서 반란군에게 대패를 당합니다. 그 후 사사명은 안경서를 살해하고 스스로 대연 황제를 칭하며 다시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하여 낙양이 다시 반란군에게 넘어갑니다. 낙양의 옛집에 머물고 있던 두보는 사사명의 반란군을 피해 759년 봄에 다시 화주로 돌아가는데 그때 신안 부근에서 본 상황을 시로 지은 것이 삼리삼별입니다. 삼리는 신안리, 동관리, 석홀이이고 삼별은 신운별, 수로별, 무가별입니다. 759년 3월에 곽자의 이사업, 이광필 등 관군 연합군이 업성에서 안경서와 사사명의 반란군에게 패하자 당나라는 반란군의 새로운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무자비한 징병을 가하는데 오늘 볼 석홀이에는 이러한 폐해가 할멈의 목소리를 통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석홀이는 사위의 폐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두보의 사위시, 다른 말로 참여시라고 하죠. 참여시의 대표작입니다. 석홀이는 스물 네 din 오원 고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해석을 읽어보겠습니다. 석구지방의 관리 석홀이 두보. 저녁에 석구촌에 투숙하니 아전이 밤에 사람을 잡으러 왔네. 늙은 할아비는 담 넘어 달아나고 늙은 할멈 문 밖에 나가보네. 아전의 호통은 어찌 그리도 노여우며 할멈의 울음은 어찌 그리도 괴로운가. 할멈이 관리 앞에 나아가 하는 말 들으니 세 아들이 업성에 수자리 나갔는데 한 아들이 편지를 보내오기를 두 아들이 최근에 전사했다 하오.
산 사람은 억지로라도 살아가겠지만 죽은 자는 영영 그만이라오. 집안에 다시 사람이 없고 오직 젖먹이 손자가 있다오. 손자 있어 어미는 떠나가지 못하고 출입할 만한 성한 치마도 없다오. 늙은 할미 기력은 비록 쇠하였으나 청컨대 날이 따라 이 밤에 돌아가리다. 급히 하양의 부역에 응하면 오히려 새벽밥은 지을 수 있다오. 밤 깊어지자 말소리 끊기니 눈물 흘리며 속으로 오열하는 소리 들리는 듯하네. 날이 밝아 길 떠날 때에 홀로 늙은 노인과 작별하였네. 해석해 보겠습니다. 모투 석호촌하니 유리 야착인이네. 저녁에 석호촌에 투숙하니 아전이 밤에 사람을 잡으러 왔네. 노웅은 유장주하고 노부가 출문간이네. 늙은 할아비는 담 넘어 달아나고 늙은 할멈 문 밖에 나가보네. 자, 두보가 낙양에 있다가 낙양이 반군의 손에 넘어가서 관직으로 있던 화주로 가고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 석호촌이란 마을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습니다. 자게 되니 유리 유자는 해석 안 됩니다. 아전이 관리가 야 밤에 인 사람을 착 잡으러 왔네. 밤중에 낮에 오면 사람이 없을 수 있으니까 밤에 사람이 잘 때 들이닥친 겁니다. 사람을 잡으러. 그러니까 노웅은 늙은 할아비는 담장을 유 넘어서 주 달아나고 할아버지 잡으러 온 거죠. 전쟁터에 끌고 가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노웅은 늙은 할아버지는 담장을 유 넘어서 주 달아나고 노부 늙은 할머니가 문을 나서서 바라보네. 즉 관리를 맞이하네. 2호는 일하노이며 부제는 일하고인가. 아전의 호통은 어찌 그리도 노여우며 할멈의 울음은 어찌 그리도 괴로운가. 청부 전치사하니 삼남은 업성수인데 할멈이 관리 앞에 나아가 하는 말 들으니 세 아들이 업성에 수자리 나갔는데. 자, 2호 아전의 호통은 한결같이 어찌 그리 노여우며 아전은 호통칩니다. 부제 할멈의 울음은 한결같이 어찌 그리 괴로운가. 할멈이 아전 앞에 나아가 하는 말을 청 들어보니. 자, 이제부터는 할머니 하소연입니다. 할머니가 뭐라겠느냐. 삼남 업성수인데 세 아들이 업성을 지키러 갔는데 세 아들이 업성의 전쟁터에 끌려갔는데 할멈의 하소연이 계속됩니다. 일남이 부서지하길 이남은 신전사라네. 한 아들이 편지를 보내오기를 두 아들이 최근에 전사했다 하오. 존자는 차투생이나 사자는 장이의이네. 산 사람은 억지로라도 살아가겠지만 죽은 자는 영영 그만이라오. 자, 세 아들이 전쟁터에 끌려갔다겠죠. 그 중에 일남 한 아들이 편지를 붙여서 편지가 왔는데 편지를 보내오기를 이남 두 아들이 신전사 새로운 전투에서 죽었다 하오. 존자 살아있는 사람은 또한 구차하게라도 살아가지만 사자는 죽은 자는 길이길이 이의라네. 이미 다 끝났다네. 죽은 자는 영영 그만이라고.
실중에 갱부인이고 유유유아손이네. 집안에 다시 사람이 없고 오직 젖먹이 손자가 있다오. 손유 모 미거요. 출입무 완군이라오. 손자가 있어 어미는 떠나가지 못하고 출입할 만한 성한 치마도 없다오. 자, 할머니가 하소연합니다. 관리가 전쟁터에 끌고 갈 사람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알고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까 할아버지는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실중 집안에는 갱 다시 인 사람이 무 없고 집안에는 다시 전쟁터에 갈 만한 사람은 없고 유 오직 유하손 젖 아래의 손자 젖먹이 손자가 유 있을 뿐이라오. 손유 손자가 있어 유 어미는 즉 며느리는 거 전쟁터에 갈 수가 미 없고 며느리는 출입 외출복마저 출입할 때 입을 완군 완전한 치마마저 없습니다. 할머니의 하소연이 계속됩니다. 노구력 수세나 청종리 야귀리다. 늙은 할미 기력은 비록 쇠하였으나 청컨대 날이 따라 이 밤에 전쟁터로 가리다. 급응하양력 하면 유득피 신치라오. 급히 하양의 부역에 응하면 오히려 새벽밥은 지을 수 있을 것이오. 자, 노구 늙은 할미 이 몸이 기력은 비록 쇠약하나 청컨대 종리 관리를 따라서 야 밤에 전쟁터까지 가지요. 급히 하양의 역 전쟁터에 응하면 급히 밤새도록 하양의 전쟁터까지 간다면 오히려 새벽의 취사를 준비할 득 수는 있을 것이요. 오히려 새벽의 취사 새벽밥을 준비할 득 수는 있을 것이요. 이 몸이라도 가서 전쟁터에 가서 병사들 밥이라도 해주겠소.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구 어성절하니 염은 읍유열이네. 밤 깊어지자 말소리 끊기니 눈물 흘리며 속으로 오열하는 소리 들리는 듯하네. 천명 등 전도에 독여 농별이네. 날이 밝아 길 떠날 때 오직 늙은 노인과 작별하였다네. 야구 밤이 깊어지자 어성절 말소리 끊기니. 자, 이제 말소리가 끊겼죠. 상황을 보면은 관리가 할머니를 잡아서 전쟁터로 끌고 간 것이죠. 그러니까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조용해지니까 같다. 뭐가 같냐? 염은 들리는 것 같다. 들린다가 아닙니다.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요? 읍유열입니다. 유열. 유는 조그마한 소리죠. 조그맣게 열. 목소리를 삼키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 자, 우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지요. 밑에 보면은 읍은 진짜 슬퍼서 목소리를 삼키고 속으로 우는 것, 진심으로 슬퍼서 우는 것을 읍이라고 하고요. 곡 있죠. 곡한다고. 곡은 일부러 다른 사람 들으라고 큰 소리를 우는 걸 곡이라고 한답니다. 여기선 진짜 슬퍼서 우는 건데 유열입니다. 조그맣게 목소리를 삼켜가며 진짜 슬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우는 소리 듣고 다시 관리가 쫓아올 수도 있겠지요. 자, 밤 깊어지자 말소리 끊기니 눈물 흘리며 속으로 오열하는 소리 들리는 듯하네. 들리는 것이겠죠. 근데 조용히 울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거죠. 집안에서 마저
안 들리도록 소리를 삼켜가며 우는 거겠죠. 진짜 슬퍼서. 천명 등 전도에 천명 날이 밝아서 하늘이 밝아서 다음날 아침에 전도 길 떠날 앞길을 오를 때 앞길을 오를 때 즉 길을 떠날 때 오직 노옹 늙은 노인과 더불어 늙은 할아분과 더불어 작별하였다네. 자, 독은 오직 해도 되고 홀로 해도 되고요. 자, 다음날 아침에 이제 떠날 때 저녁에 올 때는 할머니가 맞아줬을 것 같습니다. 자, 할머니는 전쟁터 떠났지요. 여긴 두 가지 경우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젖먹이 딸린 그 며느리마저 끌고 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죠. 며느리는 변변히 밖에 나갈 때 입을 치마마저 없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며느리는 이 두부를 전송할 만한 상황이 못 돼서 집안에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자, 밤 깊어지자 말소리 끊기니 눈물 흘리며 속으로 오열하는 소리 들리는 듯하네. 날이 밝아 길 떠날 때는 오직 늙은 노인과 작별하였네. 해석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지방이 관리 석호리 두보 저녁에 석호촌에 투숙하니 아전에 밤에 사람을 잡으러 왔네. 늙은 할아비는 담 넘어 달아나고 늙은 할멈 문 밖에 나가보네. 아전의 호통은 어찌 그리도 노여우며 할멈의 울음은 어찌 그리도 괴로운가. 할멈이 관리 앞에 나아가 하는 말 들으니 세 아들이 업성에 수자리 나갔는데 한 아들이 편지를 보내오기를 두 아들이 최근에 전사했다 하오. 산 사람은 억지로라도 살아가겠지만 죽은 자는 영영 그만이라오. 집안에 다시 사람이 없고 오직 젖먹이 손자가 있다오. 손자 있어 어미는 떠나가지 못하고 출입할 만한 성한 치마도 없다오. 늙은 할미 기력은 비록 쇠하였으나 청컨대 날이 따라 이 밤에 전쟁터로 가리다. 급히 하양의 부역에 응하면 급히 하양의 전쟁터에 간다면 오히려 병사들이 새벽밥은 지을 수 있다오. 밤 깊어지자 말소리 끊기니 눈물 흘리며 속으로 오열하는 소리 들리는 듯하네. 날이 밝아 길 떠날 때에 홀로 늙은 노인과 작별하였다네.